지금까지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잘 달려왔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전장에서 사상 최고치 마감에 이르기도 했는데 밤 사이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장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고 또 금요일은 거래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래가 닫힌 와중에 불확실성에 대한 조금 두려움으로 차익 실현에 먼저 나선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DP라던가 PC와 같이 이 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할 만한 경제 지표들까지 한꺼번에 발표가 되면서 간밤 시장은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은 어디가 될지 저희와 함께 풀어가 보시죠. 일단 간밤 마감 상황 먼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 지수가 0.31%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6%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이어서 보실까요? S&P 500 지수 0.38%의 내림세로 지금 수요일장을 마감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표들 잠시 살펴보고 갈까요? 일단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되겠죠.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공개됐는데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그런 항목들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 역시 전월비 0.3% 오름세,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에 마찬가지로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 이날 공개됐는데요. 속보치와 동일한 2.8% 증가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예상에 부합한 PC 가격 지수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양호함을 알려주는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를 보인 건 휴장을 앞두고 많이 올랐던 빅테크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빅테크의 하락 움직임은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M7 종목들 대체로 다 부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도 약보합세 그리고 엔비디아는 장중에 3% 이상의 하락세까지 보였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림세였고 메타와 테슬라, 아마존도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구글 소폭 장중에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전체적인 지도로 봤을 때 빅테크 중심으로 빨간색, 하락세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올해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게 월가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크게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공개됐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회 아직 초기 단계이니 더 갈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제시했고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JP모건이 연말 쇼핑 시즌의 토픽이다라고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파이퍼 샌들러 마진율이 기대된다라면서 역시나 아마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M7 종목들 종가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애플의 주가입니다. 0.03% 소폭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이어서 살펴보시죠. 장중 대비로는 그래도 낙폭을 꽤 많이 줄여나가면서 1.12%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21%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아마존, JP모건과 파이퍼 샌들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가량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의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0.16% 강보합세로 마감했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메타는 0.71%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밤 사이에 1.55% 하락세로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엣지 대표적인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비용 절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저장 사업을 접는다 이야기했고요. 또 인력의 12%를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태양광 관련주 솔라엣지를 비롯해서 대체로 다 훈풍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로는 엠페이즈, 썬노바, 썬넌 그리고 퍼스트솔라가 있는데 이 세 종목은 장중에 오름세였고요. 퍼스트솔라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종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계속해서 뒤늦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델 테크놀로지스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4분기 전망도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종가 어땠는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HP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장은 85센트의 4분기 주당 순이익을 기대했는데 지금 제시된 것은 70에서 76센트밖에 되지 않자 역시나 주가 하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노드스트롬도 보시죠. CEO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10월 말부터 매출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경고음을 켰는데요. 다만 3분기 매출은 양호했지만 이런 가이던스 부진에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주부터 보시죠. 비용 절감 노력에 주가는 강한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솔라엣지 8%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다른 태양광주 두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엠페이즈 에너지도 2.67% 오름세를 보였고 또 다른 태양광 에너지 하나 더 살펴보죠. 썬노바 에너지도 1.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좀 부진했던 그리고 가이던스마저 약했던 델 테크놀로지스 어떻게 마감을 했나 보니까요. 12.25% 급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HP도 마찬가지로 11%대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노드스트롬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노드스트롬 8%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죠. 추수감사절 전후로 10만 달러 선 다시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관련주 함께 오름세를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로빈후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겠고요.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로빈후드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인데 가상자산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마감 상황 살펴봐야겠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입니다. 5.99%, 6%에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도 한번 보시죠. 전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밤 사이에는 9%대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로빈후드가 되겠습니다. 3.4%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네요. 그렇다면 국채금리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2년물, 10년물 모두 다 내림세를 보이는 모양새였는데요. 4.2%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4.23%를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 4.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증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제기가 될 텐데 이 회의를 기다리면서 지금 WTI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03%가량 내리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제금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제금값 밤 사이에는 다시금 힘을 내면서 1.56% 강세를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보시죠.